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격지 시스템 관리하기, 원격 접속 서버 구축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서버에다가 텔넷 서버를 설치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접속할 공간에다가 텔넷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뿌띠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뿌띠를 만드는 회사들은 너무 많아요. 뭐 전 세계 막 1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한글 뿌띠라는 걸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서버에서 텔넷 서버를 설치한 다음에 윈도우에서 뿌띠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거, 요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격 서버, 텔넷 서버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텔넷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텔넷 서버와 클라이언트 데이터 주고받을 때 평문으로 전송을 한다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 내용을 캡처한다고 하면은 평문 내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고요.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SH라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포트 번호도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한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데, SSH 같은 경우에는 암호문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내용이 네트워크에서 탈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어 까봐도 알 수가 없게 만들어준다. 요즘에는 SSH를 많이 쓰는 편. 근데 텔넷 서버라는 게 너무 옛날부터 써왔던 거다 보니까 SSH 서버로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텔넷이라고 부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리 한 번만 더 하면은, 텔넷은 옛날 거야. 요즘에 안 쓴다. 요즘에는 SSH를 쓰는데 SSH로 구축을 하면 그걸 그냥 텔넷이라고 부르는 편.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지에서 서버 접속할 경우에 필요하고요. 우리가 뭐 IDC라고 부르는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들 모아놓은 공간이 한 평촌이나 부산쯤 있다고 생각해보고, 우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리부만 하면 되는 작업인데 리부 타려고 부산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텔넷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설치하고 시작하고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생성한 다음에 방화벽 포트 열고 클라이언트에서 IP 가지고서는 접속을 하면 된다. 이런 순서 노루를 가지고 있고요. 서버 설치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일단 요무로 설치를 할 거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요미랑 RPM이랑 구축할 때 차이점 한번 봤었었죠. 요무로 설치를 할 거고요. 무조건 기반이 돼야 되는 거 뭐였었어요? 요문, 요게 없으면은 사용을 못해.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DNS까지도 접속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을 해야지, DNS까지도 사용을 해야지 요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축이 끝내 놓은 상태라서 요문-Y로 설치를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텔넷 짝대기 서버, 일단 리스타트 먼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systemctl enable 텔넷.socket, 요 enable은 자동 시작의 개념이에요. 서버를 리부트할 때도 우리가 서버를 킨 다음에 설치해 놓은 걸 리스타트 시켜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리부트하면 무조건 실행돼서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게 enable. 엔터 한번 쳐볼게요. user add se admin, 패스워드로 들어갈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마 방화벽이 켜져 있을 거예요. 방화벽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퉁퉁퉁 치는 건 아직은 조금 어려워서 방화벽을 눈으로 보여주는 GUI 환경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firewall 짝대기 config 치면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는 GUI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우리가 방화벽 설정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런타임이 일회성, 이번 한 번만,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꾸면 영원히. 그래서 요거 한 번 해서 총 2번 바꿀 예정. 일단 런타임이 디폴트 값이고요. 런타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내려보면 텔넷, 여기 있네요. 밑에서 제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조금만 위로 올려보면 텔넷이 있네요. 요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영구적도 똑같이 텔넷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방화벽이 막는 거라 했잖아. 다 막아놓고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조그만 구멍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조그만 구멍에 텔넷도 포함을 시켜준 거다. 텔넷은 통신할 수 있게 포트를 열어준 거다. 한 다음에 옵션 보면은 이게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여기 리스타트예요. firewall D, D는 대문이라는 뜻이고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는 데몬이라고 부르는 편. 그래서 방화벽 데몬, 방화벽 프로그램을 다시 불러오기가 리스타트거든요. 네, 요거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내용을 가지고 리스타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따로 누를 필요 없이 다시 부르기만 한 다음에 끄시면 돼요. 이러면 작업 끝. 참 쉽죠? 인터넷에서 윈도우용 뿌띠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는 한글 뿌띠를 많이 사용하는 편. 1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로드 버튼이 두 번째에 있네요. 설치 버전과 비설치 버전이 있는데 비설치 버전은 약간 좀 기능이 단순해요. 우리가 나중에 설치 버전 가지고 막 키 올리고 내리고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설치는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작 메뉴에 뿌띠 끼시면 이런 창이 떠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IF 콘피그 이용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IP 확인해 보시고 이 IP를 호스트네임 혹은 IP 어드레스 칠하고 첫 번째 공간이 나오거든요. 192.168.111.100번. 그리고 SSH가 아니라 텔넷이죠. 텔넷으로 바꾸는 순간 포트 번호 바뀐 거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텔넷은 23번, SSH는 22번 이 두 개예요. 우리는 지금 텔넷 구축했어요. 텔넷 찍어서 확인. 그 다음에 오픈 눌러주시면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가 뜨죠. 우리가 아까 SE 어드민, 패스워드, 수 짝대기, 패스워드 친 다음에 IF 콘피그로 IP 한 번만 확인해 보실래요? 192.168.111.100번 지금 현재 우리가 서버로 구축해놨던 공간이 맞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있어. 맥 주소가 있어. 맥 주소는 주민등록번호랑 같아서 전 세계에 같은 맥 주소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는 없다고 했었어요. 5844 서버로 돌아와서 5844가 맞는지 확인 한 번만. 5844 맞네요. 가장 치명적인 거 리부트 한번 때려볼까? 텔넷으로 붙인 다음에 리부트 한번 때려볼게요. 리부트 명령을 날리자마자 창은 꺼졌어요. 서버로 돌아오면 서버가 리부트되는 과정 중에 있다. 작업 잘 완료된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텔넷 끝! 참 쉽죠? 그래서 다음은 SSH 구축 해볼 건데요. SSH 구축은 오픈 SSH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구축을 하도록 해요. -y install open SSH 서버 오픈 SSH 클라이언트 오픈 SSH 패스 이 3개 설치해주세요. 서버 클라이언트스 ASK 패스까지 3개 설치를 해주세요. 속도가 빨라서 보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요즘에는 SSH가 디폴트로 설치가 다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시작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리스타트 SSH D 그 다음에 enable 그 다음에 firewall config 해서 아까는 텔넷 포트를 열어줬던데 이번에는 SSH 포트를 열어줄게요. 체크가 이미 되어 있네요. SSH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영구적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둘 다 체크가 이미 되어 있고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만질 필요 없겠죠. 그 상태에서 IP 확인. 현재 내 서버의 IP는 192.168.111.100번.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한글 뿌띠 다시 켜서요. 192.168.111.100번. 그래서 SSH 되어 있는 거 확인 한번 더 해주시고 오픈 하면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 같은 게 하나 떠요. 이게 암호화 시킨다. RSA2 방식으로 암호화 시켜서 서로 데이터 내용을 암호화 시켜서 전송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SE 어드민
패스워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수짝대기, 패스워드. IF 컴피그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 IP가 우리가 서버 IP와 동일한 거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끝! 참 쉽죠? 그래서 텔렉과 SSH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안 약함, 보안 강함인데, 여기는 평문 전송을 하고 SSH는 암호문으로 전송하고, 이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와이어샤크라는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와이어샤크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 툴이라고 부르고요. 잘 쓰면 좋겠으면 이 아이는 네트워크, 우리 회사 망 안에 있는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해주는 아주 좋은 툴이 되는 거고, 요거를 나쁜 마음 먹고 남의 회사의 네트워크 포트에 요 네트워크 패킷을 설치하면 네트워크 패킷을 훔쳐보는 네트워크 스니핑 도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와이어샤크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구글의 첫 번째 거가 거의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어샤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 홈페이지네요. wireshark.org 들어가셔서 윈도우 64비트 인스톨러 있네요. 이걸로 설치해 줄게요. 여기 다운로드 다 받았고요. 설치 파일 실행시키면 다음 설치 해주시면 돼요. 여기 뭐 데스크탑 아이콘 같은 거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바탕화면에 만들어 주니까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체크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체크 다 해주시고 설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설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요거 실행시킬 때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실행시켜야지 작업하는 게 조금 수월해져요. 설치가 완료됐고요. 요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물리적인 포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더넷을 잡으면 잡히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8번에 잡혀있으니까 8번 찍자. 8번 더블 클릭 한 상태에서 이 8번이 뭐냐면은, 8번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8번인데요. 나트니까 우리 VM웨어 안에 있는 장비들이랑 외부로 나가는 장비랑 딱 만나는 공간. 가상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VMnet 8번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게스트 OS들이 거쳐가는 공간을 요 VMnet 8번, 요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net 8번, 1번은 이제 반대로 묶여있는 공간이 어차피 근데 1대로 연결돼 있어. 8번이랑 1번이랑. 얘는 이제 윈도우 쪽, 얘는 게스트 OS 쪽인데 어차피 1대로 묶여 있어가지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만 요 1번 잡았다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와이어샤크가 켜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뿌띠를 켜요. 한 다음에 먼저 텔넷부터 192.168.111.100번 들어가서 SE 어드민 그래서 여기 어댑터가 VMnet 8번이거든요. VMnet 8번이 요 게스트 OS가 있는 애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부분이 VMnet 8번, 나트라고 연결되어 있죠. 요 VMnet 8번을 선생님은 여기 잘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선생님은 VMnet 8번이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캡처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켜서 텔넷 접속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뿌띠로 텔넷 접속 192.168.111.100번 텔넷으로 접속 시도 먼저 해보시고요. 오픈, 그 다음에 패스워드, IF config, cd, ls 이런 명령어들 몇 개 쳐보신 다음에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SH도 한번 캡처를 떠봐서 SSH로 캡처를 떠봐서 SSH와 텔넷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령어 한두 개 정도 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더 이상 캡처를 안 해요. 요 위에가 필터거든요. 검색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텔넷 이렇게 한번 쳐서 확인해보면 요 프로토콜에 텔넷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1.1.1.1번은 우리 게이트웨이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게이트웨이랑 안에 있는 장비들이랑 서로 통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일일이 하나 닦아서 보기 힘드니까 오른쪽 클릭, 팔로우, TCP 스트림 이런 모아서 한번 해볼 수 있거든. 얘를 하나하나 패킷을 전부 닦아서 보면 좀 어렵잖아요. 여기 글씨들이 조금씩 보이죠? 이 글씨들을 일일이 하나씩 조합하기 어려우니까 같은 프로토콜의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해놨던 패킷들을 TCP 스트림으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텔넷의 특징, 특성, 종특 같은 건데 한번 얘가 누르면 똑같은 걸로 응답을 뱉어내요. 리플렉트를 뱉어내. 그래서 두 개씩 반복이 돼요. 한 번 부르면 한 번 뱉어내고. 그럼 한 개씩 빼서 보면은 SE 어드민 아이디 친 거 보이죠? 그 밑에 패스워드 보여? 패스워드가 그냥 늘어나죠. 그러면은 텔넷으로 접속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네트워크 캡처만 된다고 하면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취약해요. 아까 우리가 쳤던 이런 IF 컴피그 명령어들이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나온 결과물들까지도 눈으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죠. 텔넷은 이래서 보안에 취약하다. 꺼주시고 아까 우리 필터 쳤던 거 싹 지운 다음에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다시 치란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캡처한 걸로 돌아올 수가 있고 이번엔 SSH 검색을 해볼게요. SSH 버전 2 프로토콜이 검색이 되고요. 오른쪽 클릭 팔로우 TCP 스트림으로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면 당연히 아까 그 텔넷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SSH의 특징은 뭐라 그랬지? 암호화 시켜서 전송한다고 했지.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봐봤자 암호화가 돼서 캡처 탈취가 돼봤자 무슨 얘기인지가 모른다. 정보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인증, 두 번째가 암호화라고 그랬죠. 이 암호화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텔넷과 SSH 차이점 비교 끝. 그래서 SSH랑 텔넷 차이점 배웠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서버를 한 100대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외부에서 달라붙는다고 할 때 나는 컴퓨터예요. 외부 사무실에서 달라붙는다고 할 때 이 라우터에 연결된 모든 서버들한테 전부 다 SSH를 전부 다 세게 때려 박아야 되나? 요즘에는 SSH 하나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인증을 보안 과정을 2개 정도 거치거든. 우리가 그전에 봤던 4자릿수 나오는 해시코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레디우스 서버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인증 과정을 2번 정도 거치는데 요 모든 서버에 전부 다 인증을 걸 수는 없잖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텔넷 서버라는 걸 하나 둬요. 당연히 말은 텔넷 서버라고 말하고 텔넷이 아니라 요거를 SSH로 구축을 하겠죠. 암호화 시켜서 전송하는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인증이 됐든 방화벽이 됐든 어려운 보안 구축들을 요 서버 하나한테만 오지게 해놓는 거야. 미친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전부 다 이 서버 하나에 꽂아놓고 얘를 대문으로 쓰는 거지. 그럼 외부에서 접속할 때 요 텔넷 서버를 들어와서 SSH를 통해서 내 내부 보안으로 접속을 했다 하면 텔넷 서버에서 다시 서버로 2번 거쳐서 들어가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외부랑 1대1로 접촉해 있는 요 서버한테 한 개만 보안 설정을 엄청나게 빡세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대충 해놔도 어차피 대충이 대문이 잘 막고 있으니까 잘 막혀진다. 이런 얘기 이해됐나요? 오케이.